세종시와 충북 오송역 구간을 오가는 BRT 노선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역 노선으로는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천안시의 핫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아산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운영 중인 세종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배송이 내년부터 상당 부분 직영으로 전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육성 중인 세종시에 전국 최초로 두 광역도시를 잇는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행 중이라는데 언제면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도 버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핸들 역시 잡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충북 오송역까지 약 22km 구간으로 가는 BRT 전용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운행 중인 사례는 이미 있지만 두 광역도시를 잇는 자율주행 버스는 전국 최초입니다. 만약을 대비한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 등 2명이 동승했을 뿐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현재 저희 자율주행 차량 버스는요, 3단계이지만 기술적으로는 4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는 14인승 전기버스 1대와 15인승 일반 승합버스 2대로 평일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왕복 6차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3개월간의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세종시 누리집이나 BRT 정류장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체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년 3월까지 무상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한 후에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년엔 대전 반석역, 2024년 이후엔 청주공항과 천안 아산까지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되돌아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세종시에 이어 천안시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는데요. 송용환 기자가 뽑은 아듀 2022 천안시 핫 키워드 베스트 5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선정한 키워드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천안을 박안주 국회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의혹입니다. 이 일로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즉각 제명됐고 지난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올해는 선거해였죠. 천안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상돈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시의 다수당도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석역 신설 확정 소식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사 도시개발과 함께 북부생활권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려 17년 만에 시행된 수도권 전철 환승제 도입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무료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천안의 대중교통 만족도까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천안이 우리나라 축구의 메카로 거듭납니다. 지난 4월이었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착공식을 열고 본궤도에 올랐고 K3 리그였던 천안시청 축구단은 다음 시즌부터 프로리그인 K리그2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들 핫 키워드를 통해서 2022년 천안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천안을 지역구 박안주 국회의원의 성비위 의혹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한 보좌관 A씨의 성추행 신고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은 즉각 위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무소속인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인데요. 박 의원은 2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난 2020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은 6일 지방선거에서도
54.55%의 득표율을 기록해 41.75%를 얻은 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선거 공보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오는 1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수당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2명의 선출직 당선자를 냈지만 비례대표 3명 중 국민의힘이 2석을 얻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전반기 시의회는 4선인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의장을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가칭 부성역 신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습니다. 건축 면적 4,400제곱미터 규모로 시비 4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천안시는 공주대 등 주변 대학과 북부생활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는 202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근 대학과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해서 인재 유입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도 불러와서 천안시 도시경제 권역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로 중단된 천안역 증개축 설계 작업도 다시 재개돼 2023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천안 지역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천안에 전철이 개통된 지 17년 만인데요. 전철에서 시내버스로 또는 시내버스에서 전철로 환승을 하면 전철 성인 기본 요금인 1,250원이 할인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쓰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도 지난 4월 첫 삽을 떴습니다. 스타디움과 축구 연습장은 물론 140년 우리나라 축구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축구 역사 박물관도 설립됩니다. 24년 천안 트레이닝 센터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 선진국이 되도록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격스럽고 빨리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밖에 천안시청 축구단도 다음 시즌에는 프로리그인 K리그2에 참여하는 등 천안이 한국 축구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 지역 언론인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 뉴스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충청권 유치 확정이 뽑혔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주목받은 뉴스 21가지를 선정해 시 출입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가 최고 뉴스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이 2위를 차지했고 민선 4기 시정 출범, 금강보 행교 개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새학기부터 세종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배송이 직영화됩니다. 세종시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배송 용역비 절감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임대 방식의 직영 차량 40대를 확보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센터 개장 이후 70대가 넘는 냉동 냉장 차량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해왔지만 배송 용역비 증가 추세 등으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 가운데 40대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영 노선 효율화로 안정적인 물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습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청년 3명 중 2명가량은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만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년사회 경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62.7%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6%, 여자는 54.8%였습니다.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답변이 28.7%,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8.7%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또 확대가 필요한 출산 육아 대책으로는 자녀의 교육비나 주거비 부담 완화가 3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년 1,48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96%포인트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립니다. 시는 출산 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첫째 자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100만 원과 200만 원이었던 셋째와 넷째 자녀부터는 모두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상향된 출산 장려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 수십면 오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천안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상여투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주민 200여 명이 상여와 만장을 앞세워 천안시청으로 향합니다. 천안 수십면 오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란이 된 폐기물 매립장은 3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84만 4천 세제곱미터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 기간은 11년입니다. 당초 오산업단지는 첨단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유치 업종 변경으로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산업단지 인근 6개 읍면 주민들은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주변 농가 등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지정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수년 동안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원한 대로 천안시가 원래대로 했던 그 방식대로 되돌려놔라. 그것만 원하는 겁니다. 천안시는 오산업단지가 폐기물 처리 일무산단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충남도와 환경부 등을 상대로 매립장 설치 불허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세종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역 특성을 살려 다수의 저액 기부자를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과 지역 상품권, 숙박, 관광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답례 품목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두 72개 품목을 추렸으며 이 중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달 중 30여 개 품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권과 지역화폐 여민전도 답례 품목에 넣어 선택권을 넓힐 예정입니다. 문제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출약 밀수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이에 시는 소수의 고액 기부보단 다수의 저액 기부를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기부자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3만 원대 답례품에 대한 다양한 구성 및 품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 청사나 국책연구단지 방문객 또는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세종시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모금 목표액은 약 5억 원으로 답례품 구입이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역사적 가치는 높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안시가 직산향교 일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천안 직산향교입니다. 인근에 있는 직산현 관아, 온조항 사당 등과 함께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지만 방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와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직산양교 역사 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직산 교동에서의 1박 2일을 비롯해 역사문화 콘텐츠 양성 아카데미, 향교 관아 보물찾기, 사산성 탐험대 등입니다. 지금까지 2,8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참가 신청이 조기에 완료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돼 문화재 청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닫혀져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골에 있는 문화재였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직산에 천안에 직산에 이런 곳이 있었고 문화재 가치 그다음에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내년에도 향교 서원 활용 사업을 통해 시민과 지역 문화재와의 거리를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목천 동리에 있는 이동정 선생 생가지에서도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역시 같이 활용 사업을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시는 도비와 시비 총 5억 5천만 원을 들여 직산양교 일원 역사 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탐방로도 조성합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천안시립교향악단은 다음 달 13일 저녁 7시 30분 시청 봉서홀에서 2023년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음악회는 구모영 예술감독의 지휘로 하모니스트 박종성과 소리꾼 조주선, 테너 류정필 등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가 출연합니다. 특히 천안 역사문화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위한 능수야 버드른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립니다. 입장료는 8,000원이며 티켓링크에서 예매하면 됩니다. 천안문화재단은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2023 새해맞이 2022 제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으로 껑충, 건강으로 껑충, 소망으로 껑충이라는 주제로 3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천안시청 봉서홀 앞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행사로 제야음악회, 신년 카운트다운, 축하 불꽃쇼가 진행되며 제야음악회는 천안시립예술단,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천안시립합창단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산시도 새해 첫날 남산 안보공원 일원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6시 4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브라스밴드 아산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들의 새해 인사와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과 시청 하키팀의 2023년 출전 각오 등이 진행됩니다. 또 해오름 순간에 맞춘 해맞이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일출 감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온양 오동 행복키움 추진단이 용화동 주민 김성기 씨로부터 겨울 점퍼 등 의류 130여 점을 기부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성기 씨는 온양 오동 취약계층의 몸과 마음이 따뜻할 수 있도록 의류를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내년 1월 5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은 벼와 밭작물을 비롯해 양념 채소와 복숭아, 수박 등 모두 8가지 과정이며 농기계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됩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내년부터 다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제4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할 100명을 공모합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며 대학생과 직장인, 창업인, 문화예술인, 복지 여성 등 5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됩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다양한 청년정책 분야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 정책 의제를 발굴 제안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기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